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아세틸콜린과 그에 따른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될 2019-1020 16번 예과 2학년 김성원입니다. 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발표하게 될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스카리닉 아세틸콜린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에 대한 무스카리닉 리셉터, 그리고 올토스테릭 바인딩 사이트 또는 알로스테릭 바인딩 사이트와 마지막으로는 이에 따른 파르마콜로지컬 액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이 우리 체내에서 어디 존재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이 존재하는 위치는 크게 PNS 그리고 CNS로 나눌 수 있습니다. PNS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신경절 후 부교감 신경에 분포한 자율작동세포, 자율신경절,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와 같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콜린성 신경 분포가 없거나 아니면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세포에 위치합니다. 한편 CNS에서는 해마, 피질, 그리고 시등 등이 높은 농도의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세틸콜린의 특징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의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체계적인 치료적 접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세틸콜린의 확산성과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의 플라즈마 부티닐 콜리네스테라제에 의하여 촉매되는 가수분해되는 특징 때문입니다. 또한 무슨카린성 작용제는 아세틸콜린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아세틸콜린과 효과는 유사하며 더 오래 작용한다고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4차 암모늄 화합물이라는 성질 때문에 CNS로의 침투가 제한될 뿐 아니라 플라즈마 부티닐 콜리네스테라제의 가수분해로 인하여 저혈류 상태로 말초 부위에 도달하는 아세틸콜린의 양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세틸콜린이 발견될 수 있는 콜린 작동성 시냅스가 우리의 체내에서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체내에 발견하는 콜린 작동성 시냅스는 크게 4개의 부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콜린 작동성 시냅스는 신경절 후 부교감 신경이 분포한 자율작동 세포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교감 또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과 아드레날 메듈라 또는 부신 수질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체성 운동신경에 위치한 골격근의 운동신경 종판과 CNS의 몇몇 시냅스들 역시 콜린 작동성 시냅스가 발견되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무슨카린성 수용체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사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종류는 크게 M1, M2, M3, M4, M5까지 5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이를 매개하는 보조 물질들이 여러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체내 기관과 CNS 세포들의 반응으로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대한 분자적 클로닝을 통하여 5가지의 무스카린성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알려진 5가지의 무스카린성 수용체들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알려진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GPCR, 즉 G단백질로 이루어진 수용체입니다. 5가지의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M1, M3, M5 리셋 수용체들과 M2, M4 수용체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M1, M3, M5 수용체의 활성화 기전은 첫 번째로 GQ, PLC 경로가 활성화되면 이는 폴리포스포이노시타이드의 가수분해와 세포 내로의 칼슘 이온의 이동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칼슘 이온을 매개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 M2와 M4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억제하고 특정 이온의 채널을 그들의 G 단백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5가지의 무스카린성 수용체 서브타입들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주로 CNS와 말초 조직 모두에 분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포들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서브타입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가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각 서브타입에 대한 특정 작용제와 기량제의 부재는 우리가 특정 서브타입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G를 사용하여 각 종류의 서브타입에 대한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여러 무스카린성 수용체 서브타입이 특정 무스카린성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예시로는 콜레스테롤 기관지 수축, 침 분비, 동공 수축, 방광 수축의 손상은 적어도 하나의 리셉터 서브타입의 손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픽 연구는 무스카린성 작용제와 기량제가 결합하는 Classical Binding Site 또는 Orthosteric Binding Site는 무스카린성 수용체 종류에 따라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정도의 수용체 서브타입이 내재된 Orthosteric Muscarinic 리간드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Orthosteric Binding Site는 막에 깊이 묻혀있는 리셉터의 7 트랜스멤브레인 헬리스에 위치한 아미노 애시드 체인에 의해 생성된 틈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Orthosteric Binding Site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크게 2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charge interaction, 즉 전하 상호작용인데요. 이는 tertiary or quaternary nitrogen of the orthosteric ligand에 보존된 TM3 aspartic acid side chain 간 일어나는 작용이고요. 또한 orthosteric ligand와 TM6 asparagine residue 간 발생하는 수소 결합 상호작용이 orthosteric binding site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작용 2가지입니다. 이러한 알로스테릭 바인딩 사이트를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적어도 1개 이상은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알로스테릭 바인딩 사이트는 익스트라셀룰러 루프의 안쪽이나 각기 다른 막을 관통하는
나선의 바깥 부분에 위치한 아미노산의 곁사슬에 의하여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며 M1에서 M5 간의 수용체 간에는 상당한 서열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러한 특징은 높은 선택성을 보이는 뚜렷한 무스카린성 수용체 서브타입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 자료는 알로스테릭 사이트와 올소스테릭 사이트를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신호가 전달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사진 모식도입니다. 우선 그림 A를 통해서는 단순한 올소스테릭 작용체를 통하여는 시그널 1, 또 알로스테릭 작용제를 통해서는 시그널 2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B에서는 알로스테릭 조절을 통하여 올소스테릭 작용제의 기본 신호 전달인 시그널 1과는 다른 시그널 1', 1, 2', 그리고 1, 3' 등의 다양한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C는 올소스테릭과 알로스테릭 바인딩 사이트에 결합을 하는 이중성 리간드에 의한 신호 전달 체계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올소스테릭 무스카리닉 리가멘트의 친화력이나 효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여러 약물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절 기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PAMS 또는 Positive Allosteric Modulators는 올소스테릭 액티비티를 증가시킴으로써 약물학적 효과를 얻는 것이고요. 반대로 NAMS 또는 Negative Allosteric Modulators는 올소스테릭 액티비티를 반대로 억제시킴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들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브타입 선택적 무스카린성 작용제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의 발전은 더 효능이 뛰어나고 부작용은 덜한 새로운 치료 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CNS의 중증의 장애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수용체 서브타입의 셀렉티비티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렉티비티를 얻는 방식에는 크게 또다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무스카리닉 PAMS에 결합하는 장소는 올소스테릭 바인딩 크레바이스 바로 위쪽에 위치합니다. 이때 PAM 무스카리닉 리셉터 컴플렉스의 구조는 결합된 PAM이 수용체로부터 결합된 올소스테릭 작용제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앞서 그림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올소스테릭 리간드와 알로스테릭 리간드 두 영역 모두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성 리간드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개발은 수용체 서브타입 셀렉티비티에 높은 친화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셀렉티비티를 얻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레퍼런스들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